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껏 살면서 늘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겪은 일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저희 아들도 아직까지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이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더군요. 그 덕에 제 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제 주변의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저와 저희 아들에게는 참으로 폭풍 같은 시간들이었답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인데요. 지금은 물론 저의 며느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아들만큼이나 내 자식으로 여겼던 사랑에 맞지 않는 저의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하고도 몇 개월도 더 전이에요. 당시를 생각해보면 힘든 여정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결혼을 왜 더 필사적으로 말리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사실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초혼이었지만 며느리는 재혼이었거든요. 그것도 저의 아들보다도 2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고 그것만 해도 결혼을 허락하는 거에 대해 한 번, 2번 생각해 볼까 말까인데 심지어 이전에 결혼 경험이 2번이나 있었고 2명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3이나 있었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반대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여겨졌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제 혈육이 섞인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제 피가 섞이지도 않은 자식이 3이나 되어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먼저 데리고 오기 전 저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꺼낸 아들에게 고함을 치며 반대를 했더랬죠. 안 돼! 절대 안 돼! 너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걸리는데 거기다가 2번 이혼해 애가 3명?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애 딸린 철을 들이려고 그래?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엄마,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애가 있기는 한데 양육권을 전 남편들한테 다 줬대요. 게다가 그쪽 식구들이랑도 다 안 보고 사는 걸로 합의를 봐서 마주칠 일도 없어서 진짜 혼자나 다름없어요. 제가 애들 키울 상황은 안 올 거라고요. 그냥 그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사내 녀석이라 모르겠지만 여자는 말이다. 제 배로 품었던 자식 새끼는 평생을 가도 못 잊는 법이야. 그 모정이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줄 아니? 절대 아니라고. 게다가 2번이나 이혼했으면 말 다 한 거지. 그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2번이나 이혼을 당한 걸 거 아니야. 두말할 필요 없이 안 돼. 나는 절대 허락 못 한다. 아, 엄마. 아, 글쎄 안 된대도 한 번만 더 얘기 꺼내기만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안 될 일이었어요. 물론 같은 여자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 그런지 같은 여자의 입장보다는 엄마로서의 입장이 더 클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조금의 여지도 없이 반대를 했더랬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 여자를 어지간히도 좋아했는지 매일매일 이야기를 꺼내며 결혼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3개월이었어요. 저도 징하게 고집이 세지만 제 아들이라 그런지 이놈도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센 놈이라 포기를 모르고 하루하루 질리도록 졸라대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 집에 데리고 와 얼굴까지만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후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며 신신당부를 해놓고 딱 한 번 얼굴을 보기로 했답니다. 근데도 아들놈은 아마도 직접 보면 제 생각이 달라질 거라면서 신이 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를 집으로도 들이고 싶지 않아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는 그 만남부터 가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부터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해 만남을 진행했고 아들놈이 신나서 잡아놓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이미 그 여자와 아들놈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 여자를 봤어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곱게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눈빛을 읽었을 게 분명한데도 이 여자는 얼굴에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저에게 인사를 해오던 거 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환입니다.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아직 어머니 소리 듣기는 이른 것 같네요. 뭐 앞으로도 들을 생각은 없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우리 아들놈이 더는 징징거리는 꼴 안 보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아무 기대하지 말아요.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갑시다. 엄마, 이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세요? 이왕 자리에 나와주신 거 좋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아, 됐어.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오늘 얼굴 보고도 내 마음이 변함없으면 2번 다시 얘기 안 꺼내기로 했어. 저는 그 여자가 눈앞에 있든 없든 개의치 않고 제 할 말을 차갑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도도 못 해보고 무서워 벌벌 떨며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제가 눈에 안 차시죠. 다 알아요. 저 같아도 그럴 건데요, 뭐.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기분 푸시고 그냥 간만에 기분 전환하러 외식 온 것처럼 식사하시다가 들어가세요.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저를 달래는 여자에게 쌀쌀맞게 이야기를 하며 눈앞에 있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도 섞지 않고 말이에요. 근데 이쪽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죠. 분명히 나한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건가? 우리 아들만 안달이 나서 난리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나쁘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밥 먹기 시작하고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애도 3이나 낳고 왜 이혼했는지 물어도 될까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아들놈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인데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럼요, 어머님. 그 부분은 이미 상원 씨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부부가 될 거라면 작은 것도 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실은 제가 고아예요, 어머니.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이모랑 이모부 손에 크기는 했지만 저를 친자식만큼 챙겨주진 않으셨죠. 그래서 거의 보호자가 없는 거나 다름없이 큰 데다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살았는데 그럴 때 마냥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누구한테 관심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좋다며 1년을 넘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밀어내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2번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아보고 애가 있으면 달라질까 싶어서 2명이나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2번째 결혼에서는 그 남자가 바람을 피던 거 있죠. 그래도 저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바람핀 그 여자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이혼 안 당하고 싶어서 좀 버텼는데 결국에는 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이혼 딱지가 2번이나 붙어 있더라고요. 참 박복하죠, 제 인생. 2번의 이혼 과정을 덤덤하게 말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올라와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 들어 놀라웠을 뿐더러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덤덤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슬퍼 보였거든요. 그 속에서 상처가 얼마나 골맞을꼬 하는 생각이 들어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결국 그 마음은 또 다른 질문으로 나오게 되었죠. 아니 그럼 애들은 왜 두고 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남편은 때리기까지 했다면서. 애들이요? 당연히 데리고 오고 싶었죠. 어머니도 상원 씨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자식들인데 왜 얘기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첫 번째 남편은 그래도 애들한테는 잘하는 사람이라서 거기다 두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싶어서 그쪽으로 보내줬어요. 그때는 제가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냥 쫓겨난 거라 애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번째에는 시댁 쪽에서 절대로 근본도 없는 고아한테는 손주를 맡길 수 없다고 하셔서 놓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저런. 저는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 눈물을 떨구는 이 여자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조금은 누그러진 제 눈빛을 읽었는지 그 여자가 다시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나 어머니 근데요. 저 이렇게 오점 많고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상원 씨 정말 좋아해요. 상원 씨만큼은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고맙게도 상원 씨도 제 마음과 같아서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 눈에 차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 볼게요. 어머님도 혼자 상원 씨 키우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 친구도 되어드리면서 며느리 노릇 잘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허락해 주세요. 단어마다 진심을 전하듯 감정을 꾹꾹 눌러 이야기하는 여자의 모습에 저는 결국에는 마음이 살짝 동하고 말았어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상황이 되었나 싶었거든요. 결국 호기롭게 꿋꿋이 반대를 하겠다던 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허락하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제 표정에서 바뀐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때부터 둘이 합세해서 저한테 결혼 허락을 받으러 노력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2손 2발 다 들고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1번, 2번 며느리가 될 아이와 아들놈이 저에게 찾아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정말 예뻤어요. 며느리는 나이가 많기는 했어도 얼굴이 예쁘장해 우리 아들보다도 더 어려 보였고 이 둘은 서로 좋아하는 게 눈에 훤히 보여서 그렇게 알콩달콩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 둘은 세상이 떠나가라 좋아하며 저를 동시에 부둥켜 안고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셋이 울고불고 하며 힘든 여정 끝에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어 제 아들 대아들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아기가 없는 게 신기하면서도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 며느리도 알아주었는지 딸이 없어 가끔은 외로웠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쇼핑도 가자고 하고 외식은 기본에 주말에는 저 혼자 사는 집으로 와 남편은 홀로 자게 냅두고 제 방에서 저를 껴안고 잘 정도로 참 잘했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를 대하는 며느리가 신기해 한 번은 제가 물어봤네요. 얘야, 너는 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내가 좋냐? 어쩜 이렇게 살갑게 굴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 내치지 않아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감지덕지라고요. 세상 천지에 고아에
애 딸린 재혼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어머님한테 평생 잘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남편 껴안고 자는 것보다 살 말랑말랑한 우리 어머니 껴안고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내가 졌어. 이렇게 예쁘고 아까운 것을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으니 미안했다. 이 시애미가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그간 잘못했던 것까지 다 해서 잘해줄게. 잘 살아보자, 아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우리 아들도 평소에 저한테 하지 않았던 말을 서슴없이 하는 며느라기를 저는 정말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가면 어찌나 잘하던지 집안 청소, 음식, 설거지, 그리고 직장 다녀온 아들을 위해 꼬박꼬박 고기 반찬 해놓으며 정말 잘하더군요. 목이 마르다 하면 알아서 물 갖다 주고 어깨 아프다 하면 어깨 주물러 주고 같은 여자가 봐도 대단할 정도로 제 아들에게 헌신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여자들처럼 아들에게 헌신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고아로 자라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며느리가 안쓰러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자기는 이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더이다. 전 그런 며느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의 일상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근데 2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아기까지 가지게 되어 이제는 손주 보는 재미에 살겠구나 기대를 하던 중 어느 날부턴가 남편 없이도 집에 자주 놀러 오던 며느리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찾아오던 아이가 일주일에 1번을 올까 말까 하고 그마저도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오니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 요즘 통 집에도 자주 안 오고 그나마 오는 날에도 안색이 좋지를 않으니 무슨 일 있어? 저의 물음에 갑작스럽게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더니 이내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뭔가 또 일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얼른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시애미한테 말해봐. 왜 그래 아가? 진정하고. 어머님, 저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상원 씨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생떼를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애까지 가진 마당에 바람을 피고 있다니요. 저는 제 아들이지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장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갔죠. 갔더니 어디에서 술을 마시고는 인사불성으로 왔는지 술이 떡이 되어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열이 받아 저는 아들의 온몸을 쳐대며 깨웠습니다. 일어나! 나쁜 놈아, 안 일어나? 네가 뭘 잘했다고 술 마시고 쳐 누워있어? 제 마누라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놈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술 퍼마시고는 이러고 있냐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들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버려 제가 때려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한참을 때리다가 옆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서 달래주었습니다. 얘, 울지 마라. 내가 이 녀석 혼내줄게. 이 나쁜 놈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울지 마. 네가 울긴 왜 울어?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아들놈 잘못 키운 내 죄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아까운 눈물 이딴 놈 때문에 흘리지 마라, 아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상원 씨 요즘 계속 이렇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요. 아마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바람 피는 여자랑 같이 마시고 들어오는 걸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그동안 정말 어머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들이라 차마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당연히 잘못한 놈이 혼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가, 이제 울지 말고 일단 좀 쉬어라. 뱃속의 아기한테도 안 좋아. 엄마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일단 얼른 자라. 푹 쉬어. 일단은 쉬고 내일 다시 내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마. 저는 한참을 우는 며느리를 달래주고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놈에게 화가 나 다음 날이 되자마자 출근했을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아들놈에게 전화를 해 성질을 있는 대로 내버렸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상처를 줘? 어떻게 바람을 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애 아깝지도 않냐? 결혼해서 일도 그만두고 너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지 시애미한테 이렇게 잘하는 애가 또 있을 것 같냐고,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엄마! 아우,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그래요? 내가 바람 폈대요? 그래.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고 그 여자랑 뻑하면 집에 술 처마시고 들어와서 어제처럼 인사불성으로 있는다며? 아, 진짜 답 없네요. 일단 끊어요, 엄마. 저 일해야 하니까. 아들놈은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따지는 말에 할 말이 없다는 듯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더 분해 아예 회사까지 찾아갈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곧이어 문자로 퇴근 후에 집으로 와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걸어 나가지 못할 정도로 혼쭐을 내줄 생각으로 아들놈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왔는지 오자마자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칠 생각으로 막 달려가는데 머리 위로 올라가는 제 두 손을 아들놈이 잡아 막더니 서름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해오더라고요. 엄마, 제가 아니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 여자가 뭐래요? 제가 바람 폈대요? 어머니마저 그 여자 말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에요. 바람 핀 건 그 여자라고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다고요. 엄마한테 말은 못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해왔어요. 돈이 어디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 키워주신 이모님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다면서 그간 키워주신 은혜가 있어 무시를 못하겠다고 저한테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제가 계속 용돈 보내드리듯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와이프가 좀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휴대폰도 갑자기 감추고 밤에 잘 때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아예 다른 방에서 저를 재우고 그러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어서 좀 캐물었더니 되려 본인을 의심하는 거냐면서 제발저리며 성질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수상해져가지고 사람 시켜서 뒤를 좀 캐봤더니 어떤 어린애랑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남자는 두 번째 남편과 그 자식이었다고요. 말이 돼요? 그거 알고 나서 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그녀는 저를 속이고 제 돈으로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고 그 남자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떡해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내 새끼가 그 여자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상한 마음에 회사 후배 만나서 술 좀 몇 번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고 술 취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여자도 제 뒤를 캤는지 그 후배랑 술 마시고 있는데 와서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애 딸린 유부남이 젊은 여자랑 바람 핀다고 지 인생 망쳤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기가 찼어요. 게다가 그 후배랑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소문내고 그것 때문에 회사 안에서 제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 줄 아세요? 근데 엄마한테까지 제가 바람 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친한 여자 후배와 몇 번 술자리 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한테 뭐라도 뜯어내려고 저렇게 발악하는 거라고요. 그 여자는 완전 여우 같은 년이라고요. 저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이제는 한계라고요. 저는 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셋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며느리가 그 남자와 단둘이서 숙박업소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 말만 믿고 아들에게 훈계할 생각만 했다니 어미로서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년에게는 머리 끝까지 솟는 화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다 숨기고 저한테까지 와서 우리 아들을 못된 놈으로 만든 이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 이번에는 며느리가 있을 아들놈 집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야, 이 못된 거, 이 무서운 년,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년,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우리를 우습게 여겨 네가?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바람핀 거 저 사람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바람핀 것도 맞잖아. 그년하고 술자리 가지면서 노란한 거 맞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절대 아니라고. 증거사진 하나 못 잡아냈으면서 무슨 바람을 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같이 있으면 바람이지. 다른 게 바람이야? 너는 그 새끼랑 손잡고 껴안고 별짓 다 했잖아. 나한테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 저는 이 둘의 대화를 듣다가 도저히 저 뻔뻔한 면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대로 가서 머리채를 잡고 면상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년이 아직도 발뺌을 해? 자, 봐봐. 네가 네 그 두 번째 남편하고 숙박업소에서 나온 사진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을 모함해?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한동안 그 못된 며느리를 혼내주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 저는 이 뱃속의 아이도 정말 제 아들의 아이가 맞는지 내 손주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고는 억울하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혼할 때까지도 못 참겠다. 당장 별거 들어가. 네 지금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집 자식인지도 못 믿겠으니까 네 결백 주장하고 싶으면 그 애 우리 집 핏줄인 거 확인시켜 줄 거 가지고 와. 어머니, 이 애가 왜 상원 씨 애가 아니에요? 저희 애 맞아요. 믿어주세요. 아, 글쎄, 그렇게 결백하면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지 내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모텔을 가든 네 전 남편 집으로 가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그 둘을 떼어냈습니다. 며느리도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한참을 못 가겠다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제가 진가방에 옷이고 뭐고 다 싸서 내보내니 더 매달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별거를 시키고 저는 출산 때가 되어 연락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했어요. 역시나 며느리는 못 받겠다며 저의 손주가 맞다고 우겨댔지만 이번에도 제가 불같이 성화를 내니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 우리 집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 남편의 아이였죠. 게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한 이후 우연히 며느리가 만나고 있는 둘째 남편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아들놈이 며느리 이모부로 알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이모 부부는 20살 이후에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며느리를 내쫓아 결혼식장에도 초대를 하지 않았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이모부가 아닌 둘째 남편이었던 거죠. 그 이모부라는 사람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둘째 남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며느리 그년이 만들어 놓은 새빨간 거짓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들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걸 이용해 사기를 치고 전 남편에게 지가 보내야 할 양육비를 제 아들에게 대신 넣게 한 거였어요. 모든 사실이 발각이 돼 그년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들하고 결혼하기 전 둘째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남자가 바람피는 줄 알았고 몇 번을 용서해주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남편은 직업도 능력도 무능력한 남자였기에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한참 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쯤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들이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죠. 한참 고민을 하다 나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앞으로는 꾸준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자연스레 전 남편하고 만남도 잦아지면서 선을 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갈등이 많았고 죄책감에 하루하루 살았다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는데 단순한 건지 무식한 건지 결국은 지 의지대로 바람을 폈으면서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며느리를 보고 너무 황당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 냅다 쫓아버렸죠. 네가 자식 새끼 소중하듯이 나도 내 자식 새끼 소중하다. 넌 너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네 인생 각오해야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널 딸처럼 생각하고 이혼을 2번이나 했어도 가슴으로 널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 며칠 후 이 소름 끼치는 사기에 저희는 결혼 무효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전 며느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명백히 사기친 증거와 귀책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은 현재 저희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변호사가 말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한 달 후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우리 아이 때문에 잠깐 흔들려서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제가 남편으로 생각한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뭐?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상황 파악이 안 돼? 너는 지금 우리한테 사기를 친 피의자야. 감히 피의자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이년아. 그렇게 말하고 쫓아내니 전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전 남편이 저 사기죄로 고소당한 거 알고서 아기 놓고 첫째만 데리고 도망갔다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웃기지 마라. 이 요망한 년. 처음부터 너를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네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이제는 네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나 못 믿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 마. 아기도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내 손주 아니니 알 바 없다. 그 자리에서 더 울고불고 하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저는 뒤를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이 며느리는 저에게 선처를 구하다 못해 저희 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이의제기를 해버렸더군요.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아들도 저도 살짝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가 이길 거라면서요. 그날 와서 제 사정을 알아채고 도망간 전 남편으로 인해 깐난쟁이 아기를 혼자 보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며 사정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와 제 아들놈의 상처가 더 커서 전 며느리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자기 업보인 듯 합니다. 저도 아들도 이번에 당한 걸로 꽤나 큰 고통을 치르고 있어 이제는 사정을 더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저 하루빨리 이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중이네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은 여태 잘 참았다가 그 애가 가진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니라는 거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설마 하며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듯 했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꽤나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냥 애초에 제가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졌으니 그저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겠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나뭇가지는 흔들릴지라도 기둥은 땅에 굳건히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제가 약하게 키우지 않았으니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도 곧 다시 옛날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하지만 곧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예요. 저와 저의 아들의 인생도 곧 그럴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자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